전화 한 통이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누군가가 제 입에서 그 말을 빼앗아 자기 돈줄로 쓰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52살 여자이고 보험 일을 합니다. 누가 보면 멀쩡해 보이죠. 아침마다 단정하게 옷 입고 가방 들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 받고. 근데 사람 마음은 겉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 남편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때는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몇 년 전 크게 아프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말이 없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병이 지나가고 나니 자꾸 의심하고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제 탓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요. 저는 제 일을 더 붙들었어요. 일은 적어도 배신은 안 하니까요. 그런 제가 작년 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요. 선생님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선생님이요? 아, 그 이모가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요. 처음엔 흔한 착각이라 생각했어요. 가끔은 서로 이름이 비슷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혹시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개를 드린 적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분이 분명히 이 번호 주셨어요. 김정, 아,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언니라고 부르던데요. 그 말이 딱 걸렸어요. 언니? 저는 업계에서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떠올랐죠. 미영이. 미영이는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려요. 40대 초반.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웃음이 가볍게 나오는 사람. 몇 년 전 지인 모임에서 만나서 가까워졌고 제가 일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일은 사람 마음을 만지는 일이야. 급하게 하지 말고 상대가 편해지게 만들어야 해. 언니, 난 언니처럼은 못해. 난 너무 성격이 급해. 급해도 돼.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 그거 한 번 하면 평생 따라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좀 달랐어요. 그 사람 눈빛은 늘 어떻게든 빨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요, 저보고 이번 달 안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뭘요? 보험이요. 해지해도 손해 없다고. 갈아타면 더 좋다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그 언니라고 부르던 분이요. 저랑 친한 이모 친구래요. 저한테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랬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건 제가 고객들 안심시킬 때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누가 흉내내기 쉬운 말.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누구한테 내 번호 말했니? 언니, 갑자기 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 너 소개로 연락했다는 사람도 있고. 에이, 언니. 난 그런 적 없어. 누가 장난치나 보다. 목소리는 가벼운데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니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낯익은 여자를 봤어요. 미영이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하나. 테이블 위엔 서류가 잔뜩. 멀리서 들리는 말이 이상했어요. 아, 언니가 보험 쪽은 진짜 잘 알아. 우리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줘. 언니요? 응, 내 윗사람.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들 믿어. 그 언니가 누구인지 그 자리의 공기가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커피 주문하는 척 하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은 갈아타는 게 맞아요. 손해요? 손해 아니라니까.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해지하면 돈 깎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이건 복잡한 건데 언니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미영이는 자기 입으로 복잡한 건데 하면서도 정작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테이블로 갔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인사도 바로 안 했습니다. 미영아. 언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 언니, 여기서 웬일이야? 내가 물었잖아. 지금 뭐 하냐고. 미영이가 순간 눈을 굴렸어요. 그리고 바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며. 언니, 소개 좀 해주려고. 여기 내 지인들인데 보험 관심 있어서. 내 이름을 왜 팔아? 언니, 무슨 말이야? 나한테 전화가 와. 내가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며. 그 말 내가 고객들한테 하는 말이야. 넌 왜 그걸 내가 쓰니?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인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미영이는 웃음을 억지로 붙잡았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언니한테 배운 대로 말한 거지. 언니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 고객 안심시키는 말. 배운 대로. 응. 언니 방식이 좋아서. 제가 낮게 말했어요. 내 방식은 설명하고 동해받고야. 그냥 하라가 아니야. 미영이가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언니, 나도 설명했어. 그럼 지금 여기서 해봐. 이분들한테 왜 해지해도 괜찮은지, 왜 갈아타야 하는지, 손해가 없다는 근거를 말해봐. 미영이 입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언니, 여기서 그걸 다 말하면 어려워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거지. 저는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가 아니라 대충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대충을 제 이름으로 덮고 있었다. 저는 지인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하는 언니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설명 없이 진행하는 일 저는 한 적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아니, 언니. 미영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번호를 어디서 받았는지, 누가 제 이름을 언급했는지 다 기록할 겁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제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내가 평생 쌓은 신뢰가 내 입에서 부서지고 있으니까.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미영이가 아니라 그럴듯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하면 누구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 며칠 뒤 진짜 일이 터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나 보험 해지했는데 다시 가입이 안 된대요. 어떤 보험을 해지하셨어요? 아, 그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갈아타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지했어요. 그 언니가 누구예요? 미영 씨요. 선생님 아는 사람이라 그랬고 선생님이 뒤에서 봐준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해지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요. 그리고 금요일에 새로 가입한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하니까 지금은 어렵다고만 하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우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 말이 가슴을 찢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걸 이용한 사람이 미영이었고 미영이는 제 이름을 붙여서 더 쉽게 흔들었어요. 저는 바로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누구 보험 해지시키고 있어? 언니, 나 지금 바쁜데.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누구한테 언니가 봐준다고 했어? 언니 왜 그래? 나 그런 말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오늘만 해도 울면서 전화 왔어. 너 이름 말하더라. 미영이가 한숨을 길게 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뭐? 언니는 원래 다 조심조심 하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느리게 가면 못 살아. 그래서 내 이름을 썼니? 언니 이름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빌린 거지. 빌린 거? 응. 언니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 어차피 언니는 고객 많고 난 이제 시작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였어요. 미영아, 지금부터 내 이름 쓰지 마.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언니, 그러면 나 진짜. 너 진짜 뭐? 나도 살 길 찾아야지.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툭 던졌어요. 또 무슨 일인데? 당신은 왜 늘 밖에서 일만 벌려와? 내가 벌린 일 아니야. 그럼 누가 벌렸는데? 내가 아끼던 동생 같은 사람이. 동생?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남편의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돈 빌려줬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누가 나한테 연락했어. 엄마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나 대신 좀 보내달라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미영 씨. 엄마랑 친하다고. 엄마가 자존심 세서 딸한테 직접 말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 연락한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제는 고객도 아니고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구나. 딸아, 잘 들어. 엄마는 미영 씨한테 돈 얘기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나도 이상해서 안 보냈어. 근데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이름으로 고객을 흔들고 제 말투로 사람을 속이고 급기야 제 딸에게까지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건 단순한 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끊어내기로. 저는 미영이와 관련된 연락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통화 기록, 문자, 고객들이 말한 내용, 날짜, 시간. 짧게라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고객들 중 미영이와 얽혔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요즘 누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보험 얘기한 적 있으세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젊은 여자. 그분이 뭘 권하던가요? 아유, 좋은 거라면서 바꾸라던데. 그럼 혹시 제가 직접 설명드린 적은 없죠? 없죠. 그래서 이상했죠. 짧은 통화가 10통, 20통으로 늘어갔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미영이는 제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훑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땀 흘려 만든 실내의 울타리 안으로 자기 발을 슬쩍 들여놓고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언니, 나도 억울한 거 있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나 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내가 내 손 잡고 거짓말하라고 했니? 언니가 나한테 언니처럼 말하라고 했잖아. 내가 말한 건 사람을 편하게 하라는 거였지. 사람을 속이라는 게 아니야. 잠깐 정적이 흐르고 미영이가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애처로운 목소리. 언니,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집안도 그렇고 빚도 좀 있고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저는 딱 잘났어요. 미영아, 내 사정, 이제 내 사정 아니야. 언니, 그리고 내 딸한테 연락한 거, 그 선 넘은 거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딸이 직접 들었어.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뭘 하게? 언니도 깨끗한 줄 알아? 언니도 고객들한테 좋은 말만 하잖아. 좋은 말과 거짓말은 달라. 세상은 그렇게 안 나눠. 난 나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랑 관계 끝. 내 이름 쓰지 마. 내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마. 언니, 진짜 너무해. 너무한 건 내가 했어. 전화를 끊었는데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오히려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제가 가장 아끼던 고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 제가 10년 넘게 관리해드린 분이에요. 여사님은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나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왔어.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도장 찍으라던데 나 도장 안 찍었어. 근데 겁이 나. 저는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제 사무실 이름 비슷한 글자가 찍혀 있었고 제 이름도 비슷하게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같진 않은데 얼핏 보면 그럴듯한 수준. 딱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정도.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선생님 아니지? 저는 여사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여사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도장 안 찍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때 여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선생님 남편이 아파서 급하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일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제 집안 사정까지 입에 올리며 사람들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 얼굴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젊은 여자야. 웃으면서 말하더라. 말이 달더라. 근데 눈이 차가웠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정리할 때가 아니라 정리를 할 때라고.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식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말은 딱 하나였어요. 깔끔하게 손절. 그리고 새 출발. 제가 미영이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준비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미영이는 제가 모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사님,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나 혼자도 다니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저는 박 여사님과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사님이 들고 온 종이, 그 말도 안 되는 서류 그게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르신들이 저런 종이에 도장 한 번 찍으면 그 뒤로는 정신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설명도 없이 겁으로 몰아서 서두르게 만들고요. 차 안에서 여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그 젊은 여자가 선생님 이름을 팔고 다닌 거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제가 아는 사람인데 선을 많이 넘었어요. 세상에. 선생님도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저도 사람인데요, 여사님. 제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잘 안 나왔어요. 여사님 집 앞에 도착하자 여사님이 제 손을 또 잡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은 앞으로도 도장 찍기 전에 꼭 저한테 확인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선생님 편이야.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가장 무너졌던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편이라고 말해주니까 다시 숨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를 상대하려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더 교묘해져요. 언니가 날 괴롭힌다, 언니가 질투한다, 이런 말로 판을 뒤집겠죠.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니라 길을 끊기로 했습니다. 미영이가 들어오는 문, 빠져나가는 문, 숨는 문 그걸 하나씩 닫는 겁니다.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제 고객들에게 짧은 안내를 돌리는 거였어요. 거창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빼고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 이름을 말하며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해지나 변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으셨다면 꼭 저에게 먼저 전화주세요. 이 한 줄이요. 짧지만 제 고객들은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말에 더 귀가 열려요. 도장부터 찍지 마라. 내가 직접 확인할게. 이런 말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제가 일하면서 가까웠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이가 예전에 기웃거리던 사람들, 제 주변을 돌던 사람들. 저는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제 이름을 말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혹시 그분이 제 고객이나 지인 연락처 물어보면 주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그분 좀 급하긴 했어요. 맞아요. 설명 없이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결국 신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신뢰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였어요. 미영이를 직접 만나서 공개적으로 끊어내는 장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면 또 울고불고 변명하고 소리 지르고 그 판이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은 곳. 낮 시간에 조용한 카페. 그리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미영이가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 그 사람은 늘 월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랑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 내일 오후 2시 예전에 갔던 그 카페. 거기서 보자. 답장은 바로 왔어요. 언니, 고마워.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고맙긴 뭘 고마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구나. 다음 날 2시. 미영이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았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언니, 앉아. 제가 짧게 말하자 미영이가 살짝 당황했지만 금세 웃었습니다. 언니, 나 선물. 언니 좋아하는 차 있잖아. 그거 샀어. 필요 없어. 언니, 너무 그러지 마. 나 진짜 요즘 반성 많이 했어. 저는 미영이가 준 쇼핑백을 밀어놨습니다. 미영아, 우리 감정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뭐 얘기해? 내 이름. 언니 또 그 얘기야? 응, 또 그 얘기. 미영이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언니, 근데 솔직히 언니가 나 너무 몰아붙인 것도 있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먹고 살라고 남을 이용해도 돼? 이용이라니. 언니 말이 너무 심해. 딸한테 연락한 건 뭐야? 미영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건 진짜 오해야. 내가 딸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딸이 나한테 연락했을 수도. 미영아. 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너 습관이야. 뒤집기.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제가 먼저 손바닥을 살짝 들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요. 내가 오늘 너랑 하려는 건 딱 2가지야. 뭔데? 첫째, 내 이름, 내 말투, 내 가족 얘기, 내 고객. 너 앞으로 절대 건드리지 마. 언니, 그건 내가. 둘째, 제가 미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랑 나 여기서 끝. 미영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로요. 언니, 끝이라니, 우리 이렇게까지 할 사이야? 응. 언니가 나 키워줬잖아. 키워준 적 없어. 나는 내가 사람답게 일하길 바랐던 거야. 언니, 나 진짜. 울지 마. 울면 또 내가 나쁜 사람 된다. 미영이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요즘 진짜 돈이 없어. 그건 내 문제야. 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왜? 언니는 돈 있잖아. 언니는 고객도 많고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언니는 가진 사람. 나는 못 가진 사람. 그래서 빼앗아도 된다는 마음. 저는 따뜻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끝내는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가진 건 내가 쉽게 빌려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버틴 시간이고 내가 지킨 약속이야. 언니, 너한테 줄 돈도 줄 관계도 없어. 미영이가 이를 꽉 물더니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언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언니 이름 더 말하고 다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해보라고. 대신 내가 뭘 해놨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미영이 표정이 딱 굳었어요. 언니, 뭐 해놨어? 내가 내 이름으로 연락한 사람들, 내가 다 확인해놨어. 그리고 내가 고객들한테 이미 말해뒀어. 뭐라고? 나 아닌 사람 말 듣고 도장 찍지 마시라고. 언니, 그럼 난 내가 쌓은 게 내 실력이면 남고 내 이름이었으면 무너질 거야. 그 말이 제가 준비한 반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누굴 끌어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울타리를 다시 세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서 미영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실력뿐이죠. 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끝이야? 응. 우리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언니, 좋았던 시간까지 더럽히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따라 일어날까봐 마지막으로 단단히 못 박았어요. 앞으로 내 고객, 내 가족, 내 주변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나도 조용히 못 넘어가. 미영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바람이 차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누굴 이겼다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켰다는 기분이요. 그 후로 미영이는 제 주변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한두 번 더 연락을 받았대요. 언니가 하고 시작하는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언니가 누구요? 나는 내가 아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을래. 도장 찍기 전에 사진부터 보내볼게요. 전화 끊을게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세운 거였어요. 집에서는요, 남편이 여전히 퉁명스러운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 그만할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답네. 그 한마디가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말했어요. 누가 엄마 이름 팔면 그냥 끊어. 설명 길게 듣지 마. 엄마한테만 확인해. 딸이 조용히 웃더라고요. 엄마, 이제 진짜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늦게 배운 거야. 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경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요즘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언니 믿고 가요 같은 말을 하면 저는 꼭 덧붙입니다. 믿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삶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정리했고 제 이름을 제 손으로 다시 되찾았고 그 다음 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가방을 들고 일을 하러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말만 달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 가까운 척하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하루를 다 쓰지 마세요. 조용히, 단단하게, 깔끔하게 경계를 세우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이런 현실 사연 더 몰입감 있게 가져오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약속이고요.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가 여러분 휴대폰 속으로 조용히 찾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센스 있게 딱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